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철강 관세 인상 미국산 철강은 미국이 계속 통제할 것?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은 채권 시장이 붕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규제 당국에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국 철강 산업 관련 중요한 뉴스 한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선언하며 미국 철강 산업의 향방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의 대규모 US 스틸 공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철강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쓴 채 현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철강 산업을 위한 14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계획은 일본의 대형 철강 기업 신일본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US 스틸 인수 거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일본제철과 US 스틸 간의 이 인수 계약을 단순한 매각이 아닌 미국 중심의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대한 기존의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국제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서 외국산 철강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오게 되자 미국 내 철강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미국 철강 산업의 가격 결정력을 높이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인수 계약은 아직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일본제철이 US 스틸의 기존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제철소까지 미국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츠버그 인근 몬벨리 공장에는 22억 달러, 인디애나와 엘라베마, 아칸소, 미네소타 등의 다른 주요 사업장에는 총 7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 계획은 약 14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는 각 5,000달러의 보너스도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US 스틸의 CEO 데이비드 버릭과 신일본제철 부회장 모리 다카이로는 이번 거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상 없이는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 스틸이 일본 회사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상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일본제철을 부분 소유주로 표현하며 US 스틸은 계속해서 미국 본사 체제를 유지하고 브랜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철강 노조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노조는 미국 무역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외국 기업에 회사를 넘긴다는 것에 우려가 여전하다고 밝히며 거래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의 세부 사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US 스틸의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그동안 시설에 투자를 게을리해온 데 대해 비판하면서도 이번 신일본제철의 대규모 투자가 실행된다면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플린 시장 역시 현지 주민들이 이 소식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거래를 막으려 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신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의 규제 장벽에 막혀 고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인수 자체를 반대하던 과거의 입장에서 미국 내 일자리와 투자를 담보하는 조건이라면 함께 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는 이 계약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외국 자본과의 파트너십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소식은 미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관세 인상, 외국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키워드가 한데 얽혀있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와 관심을 불러올 것입니다. 앞으로 신일본제철과 US 스틸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실제로 약속된 투자가 얼마나 성실히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금융시장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채권시장과 관련된 경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JP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채권시장의 근본적 위험에 대해 경고한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의 채권시장은 상당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는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국채 경매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금요일 제이미 다이먼은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채권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단언하며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규제 당국이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참석한 규제 관계자들을 향해
이 일이 일어날 테니 준비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다이먼은 평소에도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특히 지난 4월 채권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을 당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국채시장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같은 은행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채권시장에서는 국채가 급격히 매도되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고 백악관도 긴급하게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두고 채권 투자자들이 짜증나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 조정에 나서 일부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5월 들어 반등했지만 국채 가격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4%,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9%까지 상승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월간 수익률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미슐러 파이낸셜의 톰 티 갈로만은 다이먼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근 국채 경매의 성공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은행 규제 당국과 협력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장기 금리를 낮춰 주택시장과 신용, 환경의 회복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당시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며 신용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국채를 재매입하는 조치를 통해 시장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에는 우려가 큽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감세와 지출 확대 법안은 미국 재정 적자를 키울 수 있고 이는 결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확대, 나아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게 흔들리면서 외국 자금이 미국 자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 재정 상황과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다이먼은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라고 언급해 시장에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JP모건의 주가는 금요일 소폭 하락했지만 올 한 해 동안 1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주식시장 전반을 보면 S&P 500 지수는 올해 0.5% 상승했으며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 나스닥은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이 뉴스는 단순히 채권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경제 전반,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과연 다이먼의 예측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당국이 이를 막아낼지 앞으로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